오늘 개장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날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4% 이상 빠지는 등 패닉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개장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 아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LCC 관련주들 일부가 잘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바텍도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남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바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LCC 관련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장 초반에서는 시장이 좀 괜찮았다가 오후 들어서 대거 물량들이 또 출하가 되면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기라든지 한택, 특히나 한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한가도 들어갔지만요. 후속주로서 아바텍, MLCC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완제품을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역시나 MLCC에 대한 수요 증가,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양봉을 좀 그려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이 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네. 그에 따라서 약간 좀 물량이 출혈돼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지지라인에 계속적으로 버팀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에 대한 모습들이 이 전고점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요, 쉽게 목표가 10,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받으면은 어차피 저희가 매수하는 금격과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하게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10,000원은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지지라인 잘 버텨주고 과연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 지켜보면서 기존 목표가 홀딩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리뷰 종목 넘어가서 하나비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소부장의 랠리가 눈에 띄었다가 하루 만에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은 모두가 빠졌던 시장이어서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자리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만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하게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요일날 선물 시장이 하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개파락을 시작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안착했다라는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자리는 뭐 매도하거나 손절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표가는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에서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장비단 관련해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나비전 역시나 기존 목표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량 안에는 어떤 배송 키워드가 타 있는지 5가지 키워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로는 호텔 관광 쪽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날 때 오히려 인바운드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수급만 들어온다면 주가 상승은 시간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에 대해서는 기술주들이 약간 좀 수급이 부재되어 있을 때 오히려 비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상품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서도 제가 뷰티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간에서는 조금 더 피크아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텔 관광 쪽인데요. 이번에 서울 호텔에 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객들이 많이들 몰려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K-웨이브에 대한 시장의 효과로 인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객실에 대한 공급망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호텔 관광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간 100개 이상 넘는 호텔을 새롭게 또 신설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에 대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워낙에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역대급 호황을 누린다는 게 지금에 대한 시장의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아마 주말일 겁니다. 주말부터 BTS가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공연을 하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관광객들이 굉장하게 부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BTS 공연이 아마 12일부터 13일까지로 들어가고 있고 부산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8일부터 14일 동안 14일까지 아무래도 이제 환대 행사, 외국인들에 대한 환대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특히나 4월, 5월 달간에는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길었던 연휴가 있었기도 했고 아마 8월하고 10월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있을 거고 일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실버위크 같이 5일 동안 또 긴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에 대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이 관련된 업종들에서도 이 연휴가 길었던 것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지난달에 굉장히 최대 매출액을 찍었다는 점을 기록해 본다면은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키워드 안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BTS 공연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만한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오늘 호텔 관광 관련돼서는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또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1위에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하고 또는 이제 복합 리조트에 대한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에 대해서 이 카지노가 과연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점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찾고 애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가장 큰 많은 매출액을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란 겁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거의 한 900조 가까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00억이거든요. 이번 달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라는 매출 규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탄탄함을 또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지노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계절성 요인과 또 외국인들에 대한 같이 들어오는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광 사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요. 파라다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체크한 건데 최근 들어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매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에서도 기관이라든지 금투사 보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요. 파라다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에서는 그동안에 조정 나왔던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 전환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조점을 받고 나서부터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1평선하고 61평선을 뚫어놓는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위축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래량만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대 양봉 그려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호텔 관광 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발성인 부분보다는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넘어가고 있는 18,500원 잡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3,500원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위축이 된다면 이쪽으로도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반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노이즈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쇼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투자 장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빠져서요.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늘 네. 반도체 괜찮을까라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매수해보는 관점으로서 좀 대응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젠슨항에 대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나을 것인지는 오늘 시장에 대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지난 주말에 한 방한을 하는 후부터 깐부 회동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또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주요 일정도 있죠. 네이버라든지 SK를 또 방문
방문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회장과도 또 회동이 있다라는 점, 그래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등은 이번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오전장에 급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긴 했지만은요. 이번 2분기 실적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50에서 70% 정도 오르긴 했지만은요. 이번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양사 합쳐서 150조를 육박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62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58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많은 폭으로 또 올라갈 거고 최대 실적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반도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장일 때는 매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환율도 높고 반도체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들도 하락이 컸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거라고 좀 걱정하지만 오히려 이런 검은 월요일일 때일수록 저희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유하신 전략으로서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전에 젠슨왕 CEO가 SK그룹 본사를 찾아가서 협력 방안들을 발표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센티가 위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찍히고 있는 숫자는 여전합니다. 오늘처럼 하락할 때 기회를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장비 업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테스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착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건식 세정 장비를 같이 하고 있는 장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에서 들어가고 있는 증착 장비라든지 세정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증착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회로 간에 대한 연결고리를 해주는 얇은 유리판망을 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액체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습식 세정 장치를 했다라면은 테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스를 이용해서 미세한 판막을 또 견고하게 해주는 건식 세정 장비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테스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장에서도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이제 계약 규모를 성립했다라는 거 아마 11억 212억 정도에 대한 규모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매출 대비해서 한 6% 정도 나온다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도 실적도 탄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까지에 대한 메모리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꺾이지 않고 실적이 반응한다라면은 역시나 장비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강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테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현황입니다. 이건 지난 한 달간의 지난 6월부터 관련된 수급이었는데요. 외국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과 보험이라든지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사실 테스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한번 장대 한번 그려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아마 오늘 장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개파락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파락할 때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뚫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날레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격이 높게 측정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발성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6만 5천 원을 잡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분할 매수 장점으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장비단 내에서 테스 가져와 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하단 자막 통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장 걱정되시는 분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오늘은 방송 끝나고 7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준비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검은 월요일이라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건데 그 외적으로서 또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략을 해볼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방송 끝나고 7시 50분에 너튜브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시 50분에 시작되는 김웅태 매니저의 유튜브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